이번 시즌 역대급 순위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재밌어요. 사실 팀 성적도 그렇지만 또 개인 기록에 관한 것들도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좀 주요 공격 부분 개인 기록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득점을 살펴보면 여자분은 이제 GS 칼텍스의 실바 선수가 877득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2위 아베크롬비 선수의 67득점 앞서 있습니다. 뭐 역전이 그렇게 원활하게 나올 만한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실바 선수가 거의 역대급 득점 순위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미 현재 한 시즌 득점 11위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이미. 이미. 네네. 경기당 29득점이고요. 산술적으로 남은 경기에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한 1052득점 정도씩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역대 1위가 이제 2011, 2012 시즌에 몬타니오 선수입니다. 오, 네네. 몬타니오 선수가 1076득점을 기록했는데 뭐 이렇게 분명히 되진 않겠지만 산술적으로는 한 2위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그리고 혹시라도 더 힘을 내면 이 역대 1위까지 노릴 수 있다. 네네. 좀 이런 예상이 되고요. 뭐 남자부를 살펴보면 뭐 요스바니 선수가 오늘 기록을 통해서 941득점 1위를 달리고 있고요. 2위권 선수들이 뭐 아흐메드, 레오 이런 선수들이 700점대입니다. 그래서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유스바니 선수가 1위, 네. 1위가 확정이 될 것 같고요. 뭐 5라운드까지 30득점, 경기당 30득점이고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보면은 1000점은 반드시 넘을 거고 네. 아마도 득점 10위권 내로는 진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지금 경기당 득점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를 좀 예상을 해본 건데 사실 6라운드 들어가면은 좀 선수들이 지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좀 페이스가 떨어지게 될 수도 있는데 윤봉호 해설위원 생각에는 과연 이 실바 선수가 역대 이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경기당 29점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기록을 갈아치우기 위해서는 경기당 34점을 해야 되거든요. 네. 실바 선수가 34점을 한다는 건 그만큼 GS가 어려운 경기를 많이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GS 임에서는 이 기록을 안 만들고 싶을 겁니다. 네, 좀 같이 힘을 좀 그렇죠. 합치고 싶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또 실바 선수가 좀 폼이 안 떨어지잖아요. 너무 좋아요. 계속해서 네. 라운드마다 170점대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신기할 정도로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체력 유지를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저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과연 또 실바 선수가 V리그에 또 새로운 기록을 남길 수 있을지도 참 궁금해지고요. 또 이변이 없는 한 또 요스바니 선수와 또 실바 선수가 이렇게 득점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어서 블로킹 부문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부문은 참 치열합니다. 남자부, 여자부 둘 다 올드 앤 뉴, 신구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여자부를 살펴보면 이 IBK 기업은행의 최정민 선수, 네. 그리고 이제 원조 블로킹 퀸입니다. 현대건설의 양효진 선수. 2파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거의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최정민 선수가 세트당 0.838회, 그리고 양효진 선수가 0.805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 직전 경기에서 양효진 선수가 블로킹을 8개를 추가하면서 간격을 많이 좁혀놨습니다. 뭐 성공 횟수에서도 일단은 최정민 선수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최정민 선수가 1위 이걸 굉장히 주목할 이유는 키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키가 180cm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최정민 선수가 1위를 차지한다 그러면 역대 블로킹 1위 중에서는 최단신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리고 또 어리잖아요. 그렇죠.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것 같고요. 최정민 선수가 이제 전날 이 현대건설 경기에서 이 정지훈 선수와 충돌을 하면서 발목 부상을 입었는데 맞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행이에요. 좀 더 회복 상태를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네. 뭐 일단 다음 경기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그래도 큰 부상은 아니라는 소식을 일단 전해드리고요. 네. 남자부도 아주 치열합니다. 우리카드의 3년차 선수입니다. 이상현 선수. 그리고 뭐 미들블로커의 역사죠. 그렇죠, 역사죠. 신영석 선수. 네. 2파전인데 블로킹 성공 횟수는 신영석 선수가 조금 더 많긴 한데 세트당 블로킹에서 이상현 선수가 0.678회, 그리고 신영석 선수가 0.645회입니다. 여기도 차이가 크지 않아서 뭐 충분히 역전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고 신영석 선수가 6시즌 연속 블로킹 1위. 네. 뭐 블로킹의 레전드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올해도 7시즌 연속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상현 선수가 최근에 역전을 하면서 굉장히 떠오르고 있죠. 이상현 선수가 이 흔히 말하는 요새 구그즈, 네. 구구즈. 구그즈의 한 네. 축인데 네. 부각이 좀 안 됩니다. 살짝.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거든요. 너무 잘하는 선수인데 맞아요. 그리고 너무 앞으로 성장할 게 눈에 네. 보이는 선수예요. 맞아요. 이 선수가 이제 1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카드에서는 9년 만에 블로킹 1위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말 뭐 남녀부 둘 다 이 신구 대결 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뭐 양효진 선수와 함께 또 신영석 선수 정말 말씀 주신 대로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인데 이렇게 신영석 선수가 6시즌 연속 블로킹 1위를 하기 전에 블로킹 1위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바로 민망하네요. 우리 여기 앉아서 그 네, 얘기 들으니까. 미들 블로커 아닙니다. 센터의 상징, 그렇죠. 열공의 상징. 우리 윤봉우 해설위원에게 또 듣고 네. 싶습니다. 블로킹 1위 누가 하나요? 제 기준에서는 네. 남자부에서는 이상현 선수가 맞을 것 같고 아. 여자부에서는 양윤 선수에게 좀 더 기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6라운드고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는 상황인데 높이를 생각했거든요. 아무래도 중앙에서 막는 높이가 계속해서 살아 있어야 네.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이볼 상황이라든지 또 팀 내 서브도 조금 알아봤는데 이 네 팀 다 지금 서브는 다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높이 특히 또 이상현 선수는 제가 중계를 하기 때문에 계속 자주 보는데 네. 최근에 정말 손모양이 좋고 리딩이 상대 세타를 거의 다 따라다녀요. 아. 그 정도로 지금 브라킹 감각이 좋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상현 선수와 또 양효진 선수의 그 또 높이의 강점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득점 블로킹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서브 어떻습니까? 서브 득점이랑 똑같습니다. 네. 여자분은 실바 선수 그리고 남자분은 요스바니 선수가 서브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사실 이번 시즌 기록 중에서 가장 좀 독특하다고 해야 될까요? 눈에 띄는 점이 바로 서브인데요. 특히 남자부가 서브 성공 횟수가 아주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아. 요스바니 선수가 지금 1위인데 0.543입니다. 2위가 레오 선수인데 0.389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트가. 지난 시즌 기준이면은 네. 그러니까 레오 선수가 지난 시즌에 0.934회를 했어요. 어마어마했죠. 네. 세트당 거의 하나를 한 건데 그렇죠. 절반 이상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 2위가 링컨 선수였는데 0.584회. 그러니까 지금 요스바니 선수의 기록이면 지난 시즌 3위에 해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거고 이대로면은 이제 지난 2013, 2014 시즌 네. 마이클 선수가 0.463회였거든요. 그 이후로 10년 만에 최저 기록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서브 기록이 현저하게 좀 낮아진 이유를 좀 찾아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공인구가 바뀐 영향이 있었을까요? 좀 어떤 이유입니까? 뭐 사실 개막 전부터 이제 네. 공인구가 이제 미카사볼로 바뀌면서 그렇죠. 이제 네. 스파이크 서브를 넣는 선수들은 조금 불리할 거다. 네. 오히려 이제 흔들림이 많은 풀터 서브를 넣는 선수들이 조금 더 유리할 거다. 네. 이런 전망이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좀 맞아 떨어진 결과입니다. 아, 네. 실제로 살펴보면 서브 기록은 많이 줄었는데 리시브 효율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즌 33%에서 이번 시즌 40%. 각 팀별로 많게는 한 8%까지 오른 팀들도 있고 최소 4%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진 팀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크게 오른 상태인데 결국에는 결국엔 공인구가 바뀌면서 이 서버들보다는 리시버들에게 조금 유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쪽의 현상으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플로터 서브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이 플로터 서브는 좀 서브 득점보다도 이제 상대를 조금 더 흔드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좀 그래서 득점이 좀 떨어졌을까요? 아무래도 볼에 대한 그 무게감이 네. 미카사볼이 조금 더 가볍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로터 서브를 많이 주문을 하고요, 감독들이. 네네. 근데 사실 팀 리시브 1% 올리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네. 지금 수치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게 아무래도 공이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공인구의 영향에 따라 또 커다란 기록의 변화 역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